2021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제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과정 주요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인 신청 및 승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자격 요건에서 신청 및 승인, 전문 인력이 필요한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인 분이 되겠지요. 그리고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미취업자로서 2021년 기준 1951년도에서 1971년 사이에 출생하신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청하는 직은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사업 참여 당시 민간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 되며, 취업자일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 국가전문 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또는 미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관련 교육 3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운영기관에서 30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는데, 이 교육을 이수할 경우 운영기관이 심의하여 승인하는 경우는 3년 이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겠지요. 자격증 인정 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중에 공인자격이 되겠으며, 해당 사회공헌활동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3년 이상의 경력과 동등한 수준의 지식, 기술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간 등록 자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과 활동 분야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자입니다. 운전면허증 안됩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치료, 우리 선생님들이 치료한다, 안되겠죠. 그리고 웃음치료 안됩니다. 그리고 풍수지리학, 취미, 오락 성격이 강한 자격증도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의 유사사업과 관련된 자격은 해당 자치단체가 다른 부처의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요양보호사나 치매예방, 실버복지, 노인 심리상담 자격증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선생님은 참여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경력은 3년을 인정해 드리는데요. 경력은 직업으로 발생된 경력이어야 하며 활동 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됩니다.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불인정입니다. 그리고 군복무 등 의무 분야의 근무에 의해 종사한 경력도 안됩니다. 취미 봉사활동 등으로 종사한 경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력은 해당 종사 직무 경력을 확인하여 활동 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참여자로 보건복지부 사회활동 분야 지원과 중복될 수 있는 활동 분야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불인정입니다. 또한 노동시장 재직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제,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 피크제, 임금이 점점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나 앞으로 퇴직을 앞둔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시간 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타재정지원활동지원사업 참여자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일센터 훈련 참여자는 참여 제한 전일제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 중복 참여 가능 시간제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 충분히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참여 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시간대가 중복되지 않는다면은 뭐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가 되겠죠. 자, 시간제, 간헐제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 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 참여로 간주합니다. 즉, 참여자 선생님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1개는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3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는 중복 참여로 간주되므로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아주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참여자 선생님이 신청서를 작성하실 경우에 여기에 주소, 연락처, 학력, 그 다음에 경력, 가장 마지막 경력과 중요 경력만 기재를 하는데요. 자, 여기가 나와 있듯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유한 자격증도 정보처리 산업기사, 네트워크 관리사, 다음 유형. 자, 이렇게 적었는데 만약에 요리사 자격증이 있다. 자, 그것도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정보처리 분야냐, 네트워크, 즉 사무 분야, 기술 쪽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참여기관과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리고 참여 희망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도 상세하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활동 희망 지역도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충청이면 충청도 어디,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자, 참여자 전문경력 기술서 작성 시에 전문경력 내용,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네트워크 관리서 취득, 그 다음에 1986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어느 회사에서 어떤 업무에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또 유사 경력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참여기관에 잘 이렇게 연계가 돼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전문경력기술서 방금 전에 살펴보셨고요. 다음 연계로 넘어갑니다. 자, 운영기관은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참여자와 참여기관 선정 후에 양측에 통보하고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쪽이 모두 연계에 동의하면 참여자와 참여기관이 서로 동의를 했을 경우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승인을 통해 활동 개시를 확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기관에 직접 선발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기관에 직접 선발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참여기관이 사전에 직접 선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참여자와 참여기관 간 신청한 활동 분야 및 활동 수준이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활동 분야 신청자가 없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연계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참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 마땅히 연계해야 할 참여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생님은 교육을 마치고 참여기관과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대기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됩니다. 자, 활동 내용이 취미, 단순 노무, 경력 비활용, 타부초 중복형 등의 경우에는 연계가 제한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취미형이나 단순형, 환경미화나 질서관리, 교통 질서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되지 않겠죠. 그리고 경력 비활용형 이런 건 되질 않습니다. 자, 예로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분야에서 활동한다. 공무원 경력자가 경력 인정 종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부적절한 연계가 되겠습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10개명, 우리 참여 선생님들 10개명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단기간의 활동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지나친 욕심은 피하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피하자. 자기가 할애할 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 분야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자.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해 애정과 존경으로 대하자. 참여기관을 방문할 때는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자.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가는 것은 안 되겠지요. 나와는 다른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자. 그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문제점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주자. 그래서 우리 참여 선생님들이 참여기관에 가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실 때 문제점을 지적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참여기관의 목적과 배경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자. 전문용어나 외래어는 피해야 됩니다. 요즘 뉴스에도 외래어가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해서 뉴스 보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참여 선생님이 참여기관에 가서 전문용어나 내가 조금 영어를 한다고 해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피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전 직무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자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전에 교육기관에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공헌 활동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활동 개시 이후에도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원칙은 사회공헌 활동 전에 교육기관에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이 소개및 유의사항, 참여기관의 이해, 소통의 기술 등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 시간은 집체교육 8시간 이전이며 8시간 이내이며 직전 연도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4시간만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일 경우에는 25분을 1시간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혼합과정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고 1일 4시간 이상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사전직무 참여자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이 유예가 됩니다. 참여자와 참여기관 모두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사전직무 교육은 사회공헌 활동 시간에 포함되므로 교육 시간에 따른 참여수당과 활동 실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활동기간 종료 시점까지 교육을 미수할 경우 참여수당이 지급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들을 경우에는 총 25분씩 8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죠. 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실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연계가 완료된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활동협약에 따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관의 전담자는 참여자의 활동 실적을 활동 일자, 활동 시간, 활동 내용 등을 기록해서 관리하고 월 단위 전월 20일도 당월 19일까지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전월 20일부터 단월 19일, 당월 19일까지로 기록한 활동 내역과 지원금 신청서를 당월 22일까지입니다. 운영기관의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전담자는 기관의 명의로 워크넷 사이트에 개별 참여자의 월별 실적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운영기관은 말일까지 참여수당과 활동실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활동실비란 교통비와 식비가 되겠습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실비 지원. 자, 1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한 참여자에게 식비 6,000원, 교통비 3,000원, 총 9,000원이 되겠습니다. 4시간 이상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3시간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식비 6,000원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 1일 4시간 미만일 때는 교통비만 드린다는 거. 자, 활동시간 1시간당 얼마를 드립니까? 2,000원의 참여수당을 지급을 하여 드립니다. 자, 오늘 온라인 교육 4시간 받을 경우에 수령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식비 6,000원입니다. 교통비 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참여수당 4시간이죠. 4시간에 2,000원 하면 8,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실비 9,000원과 참여수당 8,000원 해서 총 얼마입니까? 1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온라인 4시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5분이 1시간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자 1인당 기본 활동 시간은 월 120시간 이내, 연 480시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고 참여기관에 따라서 월 120시간을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서 80시간 또는 60시간 이내로도 된다는 것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참여자 선생님은 왜 월 120시간이면 총 480시간을 해야 되는데 나는 360시간 밖에 활동을 못했다. 그래서 강의를 한 저한테 연락이 오십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다 이렇게 못 드린다는 점,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격일제, 시간 선택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자, 지원금 배정에 따라 나오죠. 활동 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 참여 신청자가 없거나 참여자의 연간 활동 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운영기관의 심의를 거쳐 연 한도의 100분의 50 범위. 자, 그래서 480시간인데 연 240시간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승인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이고, 자, 번역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 15포인트 기준입니다. 2시간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작가 및 대필가는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를 1시간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활동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월 얼마요? 120시간 이상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지원금 인정 기준은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2021년입니다.
2021년 오타입니다. 중에 활동에 한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활동의 종료는 운영기관이 별도로 공지하는 날까지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참여자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드립니다. 사업 참여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운영기관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참여자 본인이 사망, 후유장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이 되며 관련된 사고 발생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참여자,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은 진단서, 사고경위서, 진료비용,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운영기관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즉 출근시간 안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참여기관의 활동 공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이동시킬 경우에 그때 사고가 났다. 자, 이럴 경우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동 종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자가 해당 참여기관의 활동 서약서에 명시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거나 참여자 선생님이 불가피한 경우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참여 종료 사실을 운영기관에 알리고 운영기관은 참여자에게 미지급된 참여수당과 활동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참여자가 확인 요청을 하면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활동을 종료한 후 창업 취업 지원 및 자원봉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참여자는 본 사업 참여를 마치면 사회적 기업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창업 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는 본 사업 참여를 마치면 취업 희망자에 대해 장년층 대상 취업 지원 제도 및 고용센터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 자원봉사 안내도 해드립니다. 자, 실업급여 수급자 참여 문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은 주된 목적이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참여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참여 자체로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취업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